시조 5가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시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중요한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조는 고려 중엽에 발생을 했습니다.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요. 고려 말에 대략 형식적인 틀을 완성하게 되고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국민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고전 문학에 많이 나타나지만 현대 시조도 있다는 거지요. 자, 시조는 대체로 사음보의 운율, 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음보라는 것은 한 번 그 시조가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줄을 읽을 때 4걸음으로 나누어서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음보라고 합니다. 사음보. 근데 글자 수로 본다면은 3글자나 4글자가 반복되는 그런 운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3, 4조 또는 4, 4조의 음수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보는 음보율, 또 글자 수를 맞추는 것은 음수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조의 종장의 첫 구절은 삼음절, 네, 잘 알고 있죠? 삼음절로 쓴다는 형식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시조는 그래서 정형시라고 하죠. 정형시, 형식이 정해져 있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되는 개념은 자유시가 되겠죠. 그리고 시조 형식을 좀 더 알아본다면 시조는 3장 6구 45자 내외의 사음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시조를 우리가 평시조라고 해요. 평시조. 일반적인 시조의 모습이죠. 3장, 초장, 중장, 종장으로 되어 있고 글자 수는 45자 내외로 되어 있는 시조를 평시조라고 합니다. 이런 평시조가 주를 이루다가 이제 조선 중기 이후가 되면 평시조에서 주로 중장이나 또 종장이 길어지는 형식의 시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시조를 우리는 사설시조라고 부릅니다. 사설시조. 여기 들어갈 말은 사설입니다. 평시조보다 길어진 형태입니다. 이렇게 사설시조는 좀 길어진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종장의 첫 구는 삼음절이다라는 형식적 특징을 규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시조가 있는데 연시조는 평시조가 2개 이상 모여서 이루어진 시조를 우리가 연시조라고 합니다. 자, 시조의 내용은 대체로 양반들이 지은 사대부들이 지은 시조는 우국, 나라에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 친화적인 삶, 난 자연에 사는 것이 좋아라고 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자연 속에서 느끼는 어떤 인간의 본받을 만한 훌륭한 품성, 지조나 절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자연 속에 사는 삶이 좋다라고 말하는 자연 친화적인 삶. 또 오후가에 나오지만 안빈낙도와 같이 안빈낙도 가난한 것조차도 편안하게 여기면서 도를 즐긴다. 가난한 삶에 만족하면서 그 가운데서 편안한 삶을 산다. 이런 뜻이에요. 안빈낙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충효와 같은 유교적인 윤리를 바탕으로 한 시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임금님한테는 충성을 하고 나라에는 충성하고 부모에게는 효도를 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여자들이 쓴 시조, 특별히 이제 기녀들이 쓴 시조, 유명한 기녀 바로 황진이가 있죠. 황진이.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 사랑과 이별의 그리움, 이별의 슬픔,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노래한 시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 평민들이 또 시조를 많이 짓습니다. 평민들이 시조를 지으면서 아까 말했던 이런 사설 시조들을 많이 짓게 되는데 사대부들이 지은 평시조는 대체로 형식을 잘 지켜서 3장 6구 45자 내외의 형식을 잘 지켜서 창작을 한다면 이 평민들이 짓는 시조는 언어도 좀 더 자유스럽고 또 소박하면서도 실생활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어들이나 표현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의 형식이 좀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설시조가 됩니다. 내용은 대체로 삶의 애환, 살면서 힘든 거, 어려운 거, 고달픈 것, 이런 삶의 애환, 역시 임에 대한 그리움, 사랑, 만국 공통어죠.
그리고 탐관오리들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비유적인 표현으로 벌레를 비유로 든다든지 하면서 탐관오리를 비판하는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조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과서에 나오는 이제 오우가를 같이 보겠습니다. 다섯 벗이라는 다섯 친구에 대한 노래죠. 윤선도가 지었고요. 이 작품에서는 다섯 친구가 나오는데 바로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 자연물 이런 다섯 개 자연물을 훌륭하다고 좋다고 칭찬하면서 쓴 시조입니다. 모두 6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시조라고 하고요. 한번 갈래는 평시조이면서 연시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성격은 자연물, 물, 바위, 수, 석, 송, 죽, 월 다섯 개를 예찬한다, 찬미한다, 또 이들과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뭐 제재는 좀 아까 말했죠. 수, 석, 송, 죽, 월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요. 다섯 친구를 예찬하고 있다 이게 주제입니다. 다섯 가지 자연물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자, 의인화했다 그러죠. 의인화하여 화자의 친구, 벗으로 표현하고 있다. 문답법, 질문하고 답하는 것. 대조법, 서로 차이점을 견주는 거죠. 또 대꾸법, 이런 것도 있어. 대꾸법. 앞 구절과 뒷 구절이 짝을 이루어서 홍시문대 콩나고 파시문대 판난다. 이런 표현을 대꾸법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서 시조를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년 첫 번째 시조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1수는 이렇습니다. 내 버디는 벗이 이런 말이에요. 벗이 내 벗이 몇이나 하니 몇이 있는 몇 명인가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자, 1번, 2번, 3번, 4번 4개 나왔죠. 수석, 송죽, 물, 돌, 소나무, 대나무. 수석과 송죽이 내 친구다 이런 얘기죠. 동산에 달 오르니. 자, 달 다섯 번째 친구 나왔습니다. 달이 오르니. 이 달은 아래아로 되어 있지만 지금의 달이라고 보면 돼요. 월, 달. 자, 기 더욱 반갑고야. 그것 또한 반갑구나. 그것이 더욱 반갑다 이런 얘기죠. 두어라. 몇 음절이죠? 요게 3음절. 그죠? 형식적인 정형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다섯 바퀴, 이 다섯은 앞에 나와 있는 수석 송주골이죠. 또 더하여 무엇하리. 자, 또 더해서 이거 말고 더 무엇을 더하겠는가 이런 의미니까 이 다섯만 있으면 나는 충분하다, 만족한다. 예, 나는 다섯 벗, 수석, 송주골 다섯 친구가 있으면 나는 만족한다 이런 얘기죠. 이 다섯 친구는 모두 자연물이죠. 이렇게 자연물 있는 것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내 친구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나는 이것으로 충분히 만족한다. 이런 삶의 자세를 우리가 안분지족이라고 합니다. 안분지족. 자, 안분지족은 자신의 분수를 편안하게 여기면서 족한 줄을 안다. 자, 자신의 편안한 마음으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함을 안다. 이런 것을 안분지족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시조에서 이렇게 자연물을 바라보는 옛사람들의 태도를 알아볼 수 있는데 이렇게 친구로 여기고 있죠. 수석, 송주월 친구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연은 어떤 지금 서양 사람들이나 혹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같이 어떤 자연은 개발을 해야 되는 것, 또 극복해내야 되는 것, 어떤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의 선조들은 자연을 우리와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하나가 되는 삶을 또 추구했어요. 물아일체라고 하죠. 물아일체. 자연을 통해 인격을 완성하고 또 자연을 본받아서 자신의 인격도 완성하고 또 이상향이 실현되는 것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자연을 노래하는 그런 시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1수, 1수라고 할게요. 1년인데요. 1수에서는 다섯 벗을 소개합니다. 뭐 있었죠? 수석, 송주월, 물, 돌, 소나무, 대나무, 달. 다섯 벗을 소개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1수에서 보면은 이제 문답법이 나와요. 문답법. 내 벗이 몇이나 하니 하면서 물어보는 말이 나오고요. 바로 수석과 송죽이다.
하면서 답하는 말이 나오죠. 예, 문답법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문답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연이라고 할게요. 제2수의 주제는 물입니다. 물. 수석 송주걸 중에 첫 번째 물에 대한 얘기합니다. 구름빛이 좋다 하나 검기랄 자로 한다. 자, 구름빛이 여기 좋다는 뜻이 깨끗하다 이런 뜻이에요. 깨끗하다. 자, 구름빛이 깨끗하다고 하지만 검기를 자로 한다는 자주 한다. 검기를 자주 한다. 어때요? 구름이 흰색 구름으로 있을 때도 있지만 또 날씨에 따라서 금방 검게 변하죠. 이렇게 구름은 빛이 참 좋지만 검게 자주 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것은 잘 변한다 이런 얘기예요. 변한다. 구름은 변한다.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변화한다 이런 얘기고요. 바람소리 막다 하나 그칠 적이 한오매라. 바람소리 역시 마찬가지. 바람도 소리가 참 막지만 그 맑은 소리가 그칠 적이 한오매라. 한오매라는 많다. 많을 다자 썼어요.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람도 마찬가지로 참 좋은 것이긴 하지만 변한다 이런 얘기죠. 변한다. 종장에 보니까 좋고도 그칠 뉘라는 건 뭐 그칠 때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칠 때 없기는 물뿐인가 하느라. 물이 뭐가 되죠? 원수모마 거쳐가지고 물이 됩니다. 바로 물수. 자, 물은 어때요? 좋다, 깨끗하다. 그 다음에 그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물은 항상 흘러가고 깨끗하다 이런 얘기예요. 물은 구름과 바람과는 다르게 어때요? 자꾸 변하지 않는다. 늘 같은 모습이다. 한결같다. 깨끗하다. 불변한다. 이런 얘기죠. 불변한다. 자, 그래서 이 수에서는 물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물의 영원성. 자, 깨끗하고 막지만 쉽게 변하는 존재 뭐였죠? 구름과 바람이었어요. 구름과 바람. 변하지 않는 존재는 물입니다. 물. 그래서 시의 화자는 무엇을 좋아한다? 나는 물을 좋아한다. 물은 내 친구다. 물을 좋아하는 이유는 물은 깨끗하고 그치지 않고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 난 그런 속성 때문에 물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음 제3수입니다. 꽃은 이런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이 디고. 자, 꽃은 어때요? 피었다가 쉽게 진다. 구개음화 해서 지다 이렇게 꽃이 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꽃은 어떻게 해요? 빨리 진다. 피었다가 진다. 화무 10일홍 이란 말이 있죠. 10일 동안 붉은 꽃이 없다는 얘기예요. 꽃은 피었다가 금방 진다. 풀은 여기 꽃 나오고 또 풀은 원순모막어서 풀 되죠. 풀은 어이하야 푸른한 듯 누르나니. 이거 뭐예요? 푸른색이었다가 또 누렇게 시들기도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니까 꽃과 풀은 모두 아름답지만 또 신선하지만 순간적인 존재다. 변하는 존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꽃과 풀은 변한다. 아마도 변티 아닐산 변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의미고요. 바회뿐인가 하노라. 자, 바위. 그래서 변하지 않는 존재는 무엇이다? 바위다. 제3수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바위의 불변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꽃과 풀, 또 바위 이것을 서로 대조하고 있죠. 대조하고 있다. 차이점을 견주고 있습니다.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그 다음 제4수 보겠습니다. 더우면 꽃 피고 치우면 잎. 이거는 잎은 나뭇잎, 잎을 말하는 거죠. 잎. 자, 꽃이 더우면 피고 치우면 잎이 지거늘. 그래서 잎은 여기서 이것도 쉽게 변하는 건데 여기서 잎은 추위라는 어떤 날씨에 따라서 진다 이런 의미로 보아서 형편에 따라 쉽게 굴복하는 존재로 잎을 보았습니다. 잎.
소는 뭐죠? 소를 지금 의인화해서 부르고 있어요. 소라, 소나무야,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난다. 자, 모르난다. 눈과 서리를 겨울에 눈 내리고 서리가 내리죠. 눈과 서리를 모르난다는 모르느냐. 자, 의문문입니다. 의문문 표현이에요. 소라, 너는 어찌하여 겨울을 모르느냐. 이 말은 너는 왜 눈서리 내리는 겨울이 되어도, 날씨가 되어도, 추위가 와도 그걸 모르느냐. 이 말은 뭐예요? 소나무는 항상 푸른 나무, 상록수죠. 상록수니까 항상 푸른색이야. 항상 푸른색. 너는 눈 내리고 서리가 내리는 추운 겨울이 되어도 어떻게 항상 푸르니? 왜 그렇게 푸른색을 어떻게 그렇게 푸를 수 있니? 그게 바로 눈서리를 모른단다. 이 말은 너는 어떻게 그렇게 푸르느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구천의 불희, 구천은 깊은 땅, 불희는 뿌리예요. 뿌리. 깊은 땅 속의 뿌리, 고든 줄을 글로 하야 아노라. 너의 뿌리가 깊은 땅 속에 박혀있는 소나무의 뿌리가 고든 줄을, 곧게 뻗어 있다는 것을 글로, 그것이 뭐예요? 앞에 나와 있는 눈서리를 모르는다. 다시 말하면은 겨울이 되어도 푸른 빛을 유지한다. 그것으로 통해서 알 수 있다. 고든 줄을 글로 하야, 그것을 통하여 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소나무는 그래서 날씨가 추워져도 변하지 않는 존재. 다시 말하면은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지조와 절개를 지니는 존재로 소나무, 다른 말로 소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지금 잎과 소나무는 서로 의미가 상반되죠. 대조되고 있습니다. 예.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 뛰거늘. 요거 이제 대꾸법도 있네. 대꾸법. 여기 대꾸. 예. 자, 소나무의 절개, 제4세 소나무 절개에 대해 얘기했고요. 자, 이제 끝을 향해 갑니다. 제5수. 나무도 아닌 것이. 나무가 뭐죠? 나무입니다.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뉘식이며. 자, 곧은 것은 누가 식이면 시켰으며, 이런 의미고요. 속은 어이 비었는다. 너의 속은 어이, 어쩐 일로, 어떤 이유로, 뭐 이런 뜻이겠고, 비었는다는 비었느냐. 역시 이것도 의문문입니다. 비었느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는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닌데 곧고 속이 비어있다, 이런 얘기죠. 곧고 속이 비어있다. 디어럭코 샤시에 푸르니 그를 교화하노라. 여기에서 고든 것은 누가 시켰느냐, 이 말은 이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고든 것은 지조에 대한 얘기. 지조, 변치 않는 꼿꼿한 마음, 지조를 말하는 것이고, 속은 어디 비었는다, 속이 비었다, 이것은 겸손한 태도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겸손과 겸허한 태도. 자, 그리고 종장에 보면 데럭코, 요거는 아마 저렇게도, 뭐 저러면서도,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뭐 저러면서도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에 푸른색이니까 그를 교화하노라. 이건 좋아한다는 얘기죠. 좋아한다. 이런. 대나무를 좋아하는 이유는 속은, 그러니까 일단 곧해요. 고다요. 지조가 있고 속은 비어 있어. 겸손하고, 그러면서도 사시에 푸르다. 역시 변하지 않는다. 변치 않는다. 불변한다. 불변하면서 또 겸손과 지조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대나무를 좋아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대나무의 절개를 좋아하는 화자의 마음이 나타나 있고요. 마지막 연입니다. 작은 것이, 작다.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밤중에 광명이 너만 하니 또 있나냐. 자, 뭘 말하는 걸까요? 마지막 친구인 달을 말하는 거죠. 달은 크지 않지만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춘다. 다른 만물을 다 비춘다. 또 밤중의 광명, 한밤중에 달이 가장 빛나죠. 너만 아니 또 있느냐. 서리법. 예, 서리법인데 너처럼 밝은 것이 또 있느냐. 그 말은 너처럼 밝은 것이 없다. 너가 가장 밝은 것이다. 가장 광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보고도 말 아니하니. 달은 그런데 무언가 보고도 말을 아니. 이게 뭐죠? 과묵. 입이 무거워요. 밤에 온 것을 뭘 봤는지 모르지만 잘 말하지 않는다. 보고도 말 아니하니 내 벗인가 하노라. 너는 정말 나의 벗이다. 달을 친구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죠. 달을 친구로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만물을 다 비춰. 그리고 밝아. 그러면서도 본 것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과묵함을 가졌다. 이렇게 이런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달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비가 지녀야 할 선비로서의 덕성, 마음 자세, 인품 이런 걸 보았을 때 일단 많은 사람들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되고 한편 그러면서도 과묵한 모습을 지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우리가 오후가를 한번 전체적으로 쭉 해석을 해봤고요. 또 수업 시간에 이어서 또 오후가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